그러면 그런 노하우를 다, 난 그러니까 지금 그 노하우가 공유를 안 해줘요? 아니 해주는데 그게 100%는 이제는 다 안 해주지 나름대로 자기 그러더라도 며느리도 몰라 이런 거 직접 있잖아. 교육을 갔을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는 더 해주지. 어. 그리고 이제는 저 사람이 뭐가 궁금한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맞아, 해야지. 맞아. 내가 이런 거를 겪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래고 질문을 하면 이제 그때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게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 첫째는 질문이 뭔지 내가 모르잖아. 교육을 받으러 다녀도 모르는 거야. 그러네. 근데 이제 한번 해보고 나니까 뭐가 문제점이고 그런지. 뭐를 모르고 이런 음.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보이는 거지. 그러겠다. 그래. 저도 이게 누가 상담을 오면 너무 이걸 알려줘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줘봤더니 받아 먹지도 못하고 의미도 못 알아듣고 이게 그냥 각자 때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를 답을 주고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궁금한 걸 또 오면 그걸 가르쳐 줘야겠다 싶었던 건데 가르쳐 줘봐야 이제 백종원 의미가 씨가 없을까. 교육을 그렇게 하더라고. 왜냐면 다 가르쳐 줘도 의미도 못 알아듣고 나만 힘든 거야 보니까. 입만 아프고.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외식업 그거 알아야 할 때 받아들이지. 그걸 알아야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단계가 수준들이 다 그렇지. 달라. 그래서 다 외식업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질문을 해라. 그럼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답을 요즘은 주겠다. 이걸 식으로. 그냥 내가 가르쳐 주는 게 한두 끝도 없고 이게 해봤자 어차피 받아먹는 사람 따로 있구나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도 이제 고민이 뭔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씩만 많이 줘도 이제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미 하던 사람들한테 다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왜 어려울까? 그냥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농사는 어렵다 치지만 이거는 이 시스템을 짜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보다는 도움을 받지만 이것도 외부 환경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이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거에 도움을 받지만 100%또 저기 그 값을 잘 입어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저는 사실 그리고 아차하는 실수들. 아차가 있겠다. 아차. 진짜 농작물들은 그 아차가 이 양액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옆에 그 지하수가 안 나와가지고 설정해 놓은 때 아마 물이 들어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농도의 값이 들어갔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는 상태들이 수정이 안 되는 그런 동시에 그런 게 온도 때문에 이러지는 동시에 않았었을 지금 것 산업을 같아. 달라고 다 시커매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벌도 내가 벌을 미리 넣었잖아. 그래서 2화방 끝 무렵에 3화방 클 때 넣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기 갑자기 이렇게 벌들이 되는 게 있구나. 이게 좋으면 원인이 많이 뭔지 나오죠. 우리도 이제 3년 차인데도 근데 이게 10년을 해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서, 고민을 한다는 그렇다면서. 거야. 이게 늘 거기 똑같지 않으니까. 셀바이농어 그 옆에 계신 분 딸기 농사 잘 짓는 분 계시던데 그분이 노하우 최근에 많이 유튜브에 알고 나왔던데. 그러니까 어. 가면은 그거 좋겠다. 안 그래도 아, 이제 그 이것저것 문성욱 여쭙고 대표님은 싶어서. 어떻게 그냥 물어서 간 거야? 아니면? 그래가지고 귀농을 이제 나도 체계적으로 돼서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정책 자금이든 이런 걸로 해서 귀농을 준비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점점 거기서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알아보고 상담하다 보니 그 센터 어디서 교육을 먼저 이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채워야 되는 그게 점수를 좌지우지하더라고. 보통은 100시간. 채화가 100시간이더만 지금 넣으면은 250시간이 기본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알아보다 보니 그러면 어디 교육장들이 있는지 그 안내지를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보성 군에 있는 그 귀농기초센터에서 찍어줘서 준 데를 몇 군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뭐 나온이 아니라 그 무슨 김제에 있는 딸기 농장 해가지고 교육 시간을 좀 길게 이렇게 잡아서 해 주시길래 이제 여쭙다 보니 딸기 스마트팜으로 딸기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나는 언니도 딸기 하시는데 갑자기 딸기 하니까 홍천에 계신 그 언니 생각난다 했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그분 그 박사님이시고요. 나 당연히 모를 줄 알고 홍천의 박사님이면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그 성낙기 선생님을 딱 아시는 거예요. 다녀가셨다고. 거의 2번이나 교육을 했었었지. 갔더니 그래서 저도 이제 보성에서 오는 길이길래 잠깐 들러서 이제 인사만 하고 오려고 그랬다가 얘기가 길어져서 이제 듣다 보니 이제 컨설팅이나 제가 이제 이런 쪽을 하니까
그럼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알아보지 귀농보다는. 근데 저는 사실은 귀농이지만 귀농을 빙자한 컨설팅이나 판매 이런 것들을 하지 저는 농사를 질 자신은 없지. 저도 이제 그거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생계가 되도록 할 수도 없고 농사는 더 잘 짓는 분들이 짓고 저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잘 파는 사람 잘 그 파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림들이 저는 딱 기획이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걸 소비자한테 연결할 수 있는 루트가 꽤 많고 다양한데, 그리고 또 제가 외식업에 있었으니까 반찬 가게 허가나 소분업 허가를 내면은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들을 그대로도 팔지만 가공을 하거나 밀키트나 반조리를 하거나 완제품을 반찬을 하거나 요리를 해서 팔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도 진짜? 뒤에 요리사가 한 명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시설적인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입을 못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마실 한정식을 몇 년간 했잖아. 그런데 이제 마실 한정식이 한정식 맛이 그 이쁘다. 프랜차이즈. 괜찮아요. 프랜차이즈인데 거기에 이제 개발실에 실장으로 있었던 친구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귀농 그때 이제 몇 년 하다가 우리도 메르스가 와가지고 타격을 입고 버티고 버티다가 2018년에 접고 이제 완전히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긴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구조라서 그거를 계속 맞아. 인건비 오르지 맞아. 물가 오르지 이런데 그거를 수지가 점점 안 맞아지더라고. 맞아. 그래서 농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시골에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지. 맞아요. 근데 여기도 정착하기가 농업이야. 이것도 업을 하나 세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농사 외에 실제 농산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잘 전달을 하는 커피가 역할을 싫으면 하는 게 훨씬 농사 잘 지어 놓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한 지역만 아니어도 되고 전국을 다 해서 특산품들을 가지고 해도 되고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는 있는데, 장에 국한돼서 할 게 아니라 장은 제가 하는 장은 원체 전통 방식이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3년 시간이 이상 많지 무조건 않고. 기다려야 되고 제대로 전통 방식으로 띄우다 보니까 제대로 된 또 그 콩을 농사진 걸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건 비싼 컨텐츠일 요리하는 데만 팔아야 되겠네. 그래서 딱 컨텐츠일 뿐인 거지. 제가 그걸 노후에 상담센터에다가 우리가 만든 장으로 가족들만 먹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기획을 하려고 꼭 제대로 된 분한테 배우고 싶어서 이제 그거를 어디 가서 배운 거였지. 지금 그래서 전남 보성에서요. 그분이 강원도에서 횡성에서도 한 10년 계셨고 부산 쪽에서도 15년 계셨고 해갖고 각 지역별로의 그 장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해 주시면서 하시기도 해갖고 제대로 된 걸로는 이제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걸 배우는 거고 이걸로는 사업화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가치와 전통이 사라지겠다. 다 퇴색되겠다. 이제 무슨 현대화식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저는 그대로 본질을 갖고 가고 싶어서 이제 하다 보니 이거는 컨텐츠일 뿐이고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 또 거기는 갔더니 상담을 그분은 귀농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교육으로 가야 맞다 지금. 교육으로 할 게 너무 많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귀농도 하지만 결국은 그거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금 40세 미만 분들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다들 결국은 상품을 가지고 농업기술은 배웠다마는 일궈냈을 때 그 상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거가 결국은 이제 또 마케팅이잖아요. 그치. 그런 전략. 그 마케팅을 내가 몇 년을 배워도 근데 근데, 근본은 생산물이야. 내가 그러니까. 재배하는 이게 가장 좋아야지 이걸 가지고 팔기가 좋고 일단은 내가 내 상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마케팅 특기인데 그렇지. 마케팅이 농부가 배우기는 사실 쉽지 않아. 쉽지 이거에만 않아요. 투자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 맞아요. 내가 맨날 교육한다고 돌아다녀. 언니나 오빠들이 하나 보기엔 내가 맨날 놀러 다니는 거야. 그런데도 이게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아니 교육은 10년을 넘게 배웠는데 풀어서 뭘 파는 걸 잘 판다든지 뭐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오프라인에서 계속 그걸 해왔던 거잖아요. 네. 이제 오픈하고 여기 무너진 데는 왜 그런지 가서 정비해갖고 다시 리뉴얼하고 매뉴얼 다시 짜서 이제 오픈하고 뭐 망한 집들 뭐 다시 세우고 이런 것들 하고 또 새로운 걸 오픈을 해서 메뉴 기획하고 브랜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오프라인이고 외식업이 전문이었지만은 이게 색깔만 다르지 결국 똑같으니까 그래서 온라인 쪽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마케터들이나 뭐 그거는 다 이론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왜 저는 이론으로나 뭐 학벌로 이렇게는 없고 현장에서 그냥 한 30년을 몸으로 터득을 하고 경험을 한 거를 해봤더니 저거 내가 몸으로 해서 체험하고 느낀 거를 강사분들이 이론으로
적당한 용어를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여서 그렇지 그렇지 하고 이제 너무 공감이 되죠. 몸으로 다 느껴봤던 것들이니까. 아 이걸 이론으로도 이렇게들 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그게 이론으로 근데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업은. 이거를 그리고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과 본인의 성향과 다 다르기 때문에 맞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줘도 그런 콘텐츠 활용하는 걸 가르쳐줘도 그게 기질에 안 맞는 분들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분석까지 다 해서 이분의 재정 상황과 환경과 처해진 시간과 그렇지. 그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제 안내하는 것들을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해도 이런 기술을 농업 기술을 배워도 쉽지 않다. 본인도 못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했지만 마케팅이나 이쪽은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해보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누군가가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그쪽을 전담해서 해주거나 실제 또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이론 교육이고 크게 와닿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사람한테 맞는 그 전략을 짜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해서 갖다가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설명으로 해서 확 와닿지를 않아 하길래 제가 이제 할 테니까 똑같이 따라해. 그래서 제가 똑같이 브랜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디다 올리고 뭘 팔면서 빨리 지금 너도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 매출 나서 수익도 나고 잘 가는데 그게 가기까지가 그냥 이론으로 몇 시간 며칠 뭐 이렇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또 농사도 참 지루한 작업이지만 이 온라인에서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광고가 아닌 내가 키워가려면 성과가 그것도 내기까지 만만치가 그게 또 않은 몇 일이야. 또 몇백 몇천을 들여서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고 해서 해도 몇 년이 걸리고 저도 지금 3년이 걸린 거잖아요. 이게 다 접고 온라인에서 그렇게 날고기고 정말 프로라고 이제 자부하던 내가 또 이쪽에 오니까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저도 컴퓨터에 안 앉아져요. 알아도 안 앉아져. 평생 몸으로 뛰던 애라 다른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붙들고 있었던 거는 핸드폰 하나로 영상을 하루도 안 빼놓고 편집은 하더라고. 상품 등록은 네이버에 앉아서 하면은 돈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 자기한테 성향에 맞는 게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 그게 나는 성향에 맞는 게 인스타그램도 그 네이버 블로그도 이건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맞아. 영상 찍는 거 쉽더라고. 차라리. 맞아. 그래서 나도 올해는 영상에 좀 치중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 그 컨텐츠를 영상을 찍어도 이제 또 뭘 찍어서 어떤 느낌을 줄 건지 그날은 찍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게 서야 그걸로 향해서 암암리에 내가 지금 소비자한테 그치. 뭘 전달하는지가 여기 영상이나 여기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만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떤 사람은 제 것만 봐도 장한 컨텐츠를 봐도 빨리빨리 간단하게 명료하게 할 수 없냐, 뭐 설명 빨리 해줄 수 없냐, 막 아니지. 이런데 그런 건 너무 그거는 많지. 장기간 가면서 신뢰를 쌓는 거야. 저는 매뉴얼을 이거는.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거야. 매뉴얼은 그 영상에 도는 거에서 다 카피해서들 다 흉내는 내요. 그거 너무 많고 저는 그 똑같은 거 하자고 그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컨텐츠는 정확하게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1년 뒤고 2년 뒤고 점점점 확실하게 구분이 확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전체 목적과 방향이 먼저 서야 되는데 그냥 이거 한다니까 하고 저거 한다니까 하고 저 사람들 저기서 이렇게 터졌다니까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 하다가 안 되면 재미없고 힘들고 지쳐서 결과는 없고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고. 맞아. 그 내 방향성이 있으면은 맞아. 지금 힘들어. 그렇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는 유혹이 너무 많아. 맞아. 잘 됐다 그러면 혹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방향을 인지상정이지. 딱 같이 설정을 해놓고 지금 흔들릴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같이 끌어주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이 분야가 같이 아닌 데는 이 분야는 각자 전문가들이 있지만 지금 언니한테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뭘 나라면 내가 해본 결과로 지금쯤이면 나라면 이걸 이렇게 풀 것 같아를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말을 하면서 본인이 답을 찾아가기도 해요. 이렇게 한 번도 내가 지금 깊이 정리를 하는 거지 말을 생각할 하면서. 시간을 못 가져 쫓기다가 나만 이런가 불안하고 뭐하고 쫓기다가 그러는데 이제 누군가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처지를 제일 잘하는 게 본인이기 때문에 저도 음식점에서 무너질 때는 전문가들이나 유명한 분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했지만 그들이 답을 주는 거는 항상 이론에 매여 있는 그 답이에요. 뭘 해봐라. 거기가 그럼 뭐 해봐. 그거 이미 다 알고 있고 나는 그 답을 얻으러 간 게 아니고 그건 내가 더 잘 알고 그 가게 그 상권은 제가 제일 잘 알죠. 그 다음에 내 재정 상태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오픈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제일 재정 상태가 문제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 케이스는 그냥 접는 게 답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접으라고 안 해. 되는 방법들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지금 아무리 봐도 그리고 풀어야 되는 건 결국 저더라고. 우리도 접을 때 엄청 풀어야 되는 건 고민했지 나야. 얘도. 진짜 결국은 주변 상권 조사해, 컨설팅 받아, 별짓 다 해도 안 되니까 그러시구나. 결국은 아, 접는 남으니까. 맞아, 우리 맞아. 그래도 어. 내가 접는 데는 나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그래서 후회가 또 미련이 없을 내년 것 2년에서 같아서. 다시 또 해, 뭐 해, 몇 번 해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접은 거지. 접을 땐 강하게 접더라고. 저기들은 진짜 미련 없이 그래서 접더라고. 내가 온라인 쪽을 기능만 파악하면 사업의 음. 방향 보이거나 전략 짜고 이런 것들은 뭐 브랜딩화하고 컨텐츠 만들고 이런 건 쭉 해왔던 일이니까 이게 남들은 이제 뭐 올해 1년 2년 고민해서 만드는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쫙 분위기나 뭐 빨리 캐치하는 스타일이라 왜냐면 몸에 익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빨리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가 이제 그거는 해봐야 하는 거니까 또 답은 그렇지. 희망 고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풀어가는 경우들이 지금 꽤 많아요. 주부들이나 뭐 재능이 있는데도 그걸 컨텐츠 같은 거 못하고 수익화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산꼭대기를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마음이 급하지. 밑에서 할 게 너무 그럼. 많은데 다 보이는데 그거를 근데 이렇게 안 가려고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야 그거를 못하는 되는데 거 고속으로 기다려. 엘리베이터 어, 타고 가야 마음이 되니까. 급하니까.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일단은. 이게 수익이 그래도- 나야지만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수익 내는데 수익으로. 자꾸 치중일 수밖에 없지.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들은 이제 개인은 개인대로 만나서는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시는 건 그 대표님께서 지금 기농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거 배우고 교육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가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또 사업이니까 그때 전략을 짜거나 그분에 맞게 컨텐츠를 또는 SNS를 어떻게 이제 오프라인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 그런 전략들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해주면 어떻겠냐. 차라리 교육이 가장 빠를 것 같다. 나는 귀농보다는 본인의 컨텐츠가 정확한데 왜 가서 농사 저는 그냥 딱 까놓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농사 지을 자신 없어요. 그 텃밭 가꾸기 정도 아닌 이상은 저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함이고 어차피 갈 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빨리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정착해서 더 많은 그 농산물들을 갖다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실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도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해. 어차피 그 농부들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 농촌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언니가 궁금했던 거야. 아니 왜 박사님이 이게 목적이셨을까? 그래서 아니면 저처럼 언니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이나 또 다른 이게 요 안에서 털을 잡을 만한 다른 기획이 있으셨던 건가 교육 쪽으로나. 원래 방향은 없었는데 음. 몸이 안 좋아지면서 약간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가 언니들을 꼬셔서 외식업을 하면서 이제 인생 방향이 점점 이렇게 틀어진 거지. 그런데다가 엄마가 이제 치매가 걸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케이스지. 그래서 이게 인생지사라는 게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더라고. 맞아,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안 뿌린 되고. 씨앗 때문에 결국은 돌아온 거지만은 결국은 그 내가 의도했었던 거는 사실은 나도 농사를 짓겠다? 내가 고향으로 오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나의 어느 순간에서의 선택들이 그거를 만들어가고 있었었던 것 같아. 언니가 전공이 뭐였죠? 환경. 환경? 응. 그럼 박사도 환경으로 하신 거세요? 대기관리 전공에. 그럼 지금 되게 비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후변화로 뭐로 막 난리잖아요. 그럴 다.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그랬지. 야, 너는 이제 박사 다 따놓고 이제 기회가 막 주어지는데 지금 너무 필요한데 왜 그거를 다 걷어차고 나가려고 하느냐. 그걸 다 결국 맞물리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농업과? 지금 이제 이게 농업은 다 연결이 돼. 환경에 너무 좌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기후변화 한 10년간 안 봤었던 책들을 다시 다 이제 끌어내가지고 이제 기후변화랑 그 다음에 농업이랑 환경이랑 이거를 다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할 게 생각해보면 많기도 많고 많은데 어느 한계에 딱 풀려서 거기가 이제는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지만 나머지가 이제 그러니까. 풀리는데 맞아. 그게 안 되니까 맞아, 맞아, 계속 맞아. 질척대고 있는 거야. 이 단계를 못 벗어나고. 원래 하고자 했었던 거는 나도 교육이야. 그쵸? 교육이 체험 교육 농장. 그때는 어. 교육 농장이라는 게 이제 또 한참 할 때였었으니까 이런 수학 체험에다가 플러스 이제 교육을 넣어서 이제 그 체험 교육 농장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 그쪽 대표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귀농하실 분들? 그치. 그,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딸기라든지 이런 거에 특화돼가지고 WP에 요거 사업장을 운영을 하시고 딸기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시고 이러시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 베이스가 이제는 환경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베이스고 또 이제 외식업을 몇 년 하면서 그 외식업에 대한 그 마인드가 조금 생겼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시작한 게 농사인데 그게 한 10여 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몸에 붙고 있지. 그래서 퇴직할 때 이 세 가지를 좀 버무려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괜찮겠다. 남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서울에서 외식업을 할 때는 서울에 거기가 그래도 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농장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면은 농장에서 생산된 거는 그 가게로 식당으로 내보내고 식당에 있는 고객을 다시 농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순환이 그러니까. 되게끔 하려고 저의 하는 그런 기획하고 거의 목표였었는데 무너졌지 그쪽이. 그래서 또 이제는 시작하면 되지 뭐 이쪽으로. 이제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 전에는 또 농사 질 때 이제 거기서 하니까 야채 같은 거 다 올려다 그냥 먹었지. 그때 그래서 내가 농사는 그러니까. 지었어. 소비를 팔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었지. 그래서 팔로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뭐 음. 가게에서 사 먹을 거 그냥 먹었으니까 팔로 걱정이 없었는데 식당을 안 하니까 농사를 지어도 팔을 때가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만들잖아. 저도 100원이든 그래서 1000원이든. 이게 내가 상담만 할 게 아니라 거기를 털을 넓게 해서 요즘은 캠핑이니 뭐니 이런 것도 많이 즐기니까 이렇게 와서 아예 그냥 몸도 마음도 쉬면서 상담 치유까지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나 센터 명소를 만들어도 되겠다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제가 외식업에서 쌓아놓은 그것들이 아까우니까 그 안에서 풀어도 되겠다. 그 농산물들을 가지고 그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경험을 다 진짜 먹거리가 언니 중요하긴 말대로 하지, 버무리면 아니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 사람 사는 데서 결국은 내가 다 보기에는 먹거리지. 나중에 기승전 10이야 남는 그럼. 거는. 맞아 맞아. 지금 그게 너무 돈은- 중요해요. 먹는 돈은 게. 벌 수가 있어. 돈은 맞아. 벌지만 나중에는 맞아. 건강에 기결이 되기 때문에 먹거리가 건강 중요하지. 문제로 가면은 그 다음에는 저도 장이나 이제 먹거리가 이렇게 목말라서 외식업에서 지금도 가면은 내놓으라는데 가서 또 기획하고 뭐하고는 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음식을 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건 다 조미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중이 원하는 맛을 했을 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딜 가서 뭘 해놔도 와 맛있다 기막힌다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야 뭔 했는데 이거 참 맛있대네. 그래서 되게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 몸이 안 좋으신 분 음식을 차리게 되고 조미료 쓰지 않는 음식을 해야 되고 이거를 한 1, 2년 하다 보니 내가 여태까지 음식을 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 갑자기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가 아주 좋으면 간만 맞추는 게 최고 맛있는 음식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재료가 너무 중요하고 건강한 음식이 너무 이게 와닿아서 우리 이제 식당에도 조미료 안 쓰고 땡겨진 거지. 우리 식당에도 조미료 안 쓰고 그러니까 안 쓰는 데들 네, 네. 있죠. 그래서 이거 촬영하는 거 한 얼마 정도 할 거야 시간이? 실은 지금 이제 안 해도 돼요. 이거 다 촬영되고 있는 거야? 네, 되고 있었어요. 아니, 이조차도 궁금하신 분들은 기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들 잘 되는 것만 항상 말을 해주잖아요. 마케팅도. 그러니까 무너지거나 안 된 경우를 좀 한 번은 들어보고 사례를 좀 생각을 다른 쪽으로도 해보면서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뭘 하더라도 그 분야에 하긴. 대해서 일단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이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내가 먼저 배우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는 데 가가지고 실습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시작을 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 농장 같은 경우도 딸기 농장을 차려놓고 배우러 다녔으니까. 아, 그게 교육이 그러니까 음. 온라인 교육도 있고 뭐 그냥 이거랑 딱 실질적인 거랑 조금 무관된 그래도 교육도 있고. 농사는 현장에서 겪는 그쵸. 게 가장 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농사가 보는 것처럼 빠른 게 더 있을까 이런 교육 형식적인 교육을 꼭 채워야 되나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농장 먹부자구들 와서 하는구나. 그 40대 미만 청년들이 우리 먹부자구 한대. 저기 서울에서 마실 때 얘는 춘천으로 다니면서 교육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이거. 분들은 이거 하는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맞네. 그렇지. 내가 가장 힘든 게 나도 귀농하고 나서 힘든 거는 어떤 품목을 할지. 근데 농작물도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현장 가서 하면 어. 교육을 인정을 해주니까 그 형식적인 교육을 채우려고 애쓸 때 아니라 먼저 그냥 가가지고 현장에서 그러면 접해보는 게 가장 빠르겠다. 그게 품목이 정해졌을 때는. 정해졌을 때는 그 그러니까 방법이 되는데 해보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은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분야에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를 결정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다니면서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이러고 저기 하는 게 그게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너무 많이 배우기만 하면은 배우다가 그다음에는 포기해. 혼란. 혼란이 오지 혼란이 오지. 알겠죠. 모를 때는 무작정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무모한 용기라도 있는데 알면은 알수록 그 다음엔 두려움이 더 자, 커지지. 아시는 분은 교육만 음. 받다 몇 년, 10년 가 그냥 끝이야. 그치. 그냥 어. 교육이야. 어. 그러니까 그래서 할 마음이 없으셨구나. 근데 정말로 하고자 한다면은 이게 이제 실행하면서 일단 저질러 놓고 실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그거를 개선을 하면서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데 이게 너무 무모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는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완벽하게 배우고 나가지고 시작한다는 거 한 발짝도 못 뛰어요. 결국은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잖아요. 그치. 실행하면서도 더 많은 거를 겪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물진 않아. 그 실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거는 좀 줄어들겠지. 경험이 실행을 좀. 저 같은 경우는 실수할 그래도 수 있는 판매 거. 루트나 이런 것들을 이미 장악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도움은 되긴 많이 하겠다. 도움되죠. 농사 같은 경우는 아까 근데 얘기했듯이 나는 농사는 못 이게 지어. 농사는 농사는 못 지어. 기승전 판로야. 근데 이게 판매라는 거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최고 정점이 판매인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어떤 잘 우리가 저놈들 농사를 짓든 아니면 내가 다른 공산품을 만들든 우리 뭐 가공품을 만들든 결국은 팔아야지. 그래서 언니 내가 팔아야지 먹고 사는 그나마 그 힘이 부분이 있는 게 되는데. 예. 이게 유통망을 또 알고 이분들의 지금 애로가 뭔지를 알고 농사 잘 지어놓고도 지금 갈아엎는 그 마음도 알고 왜 그런지를 그 시장 흐름 그 시스템들을 아니까 내가 그럼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한 지역을 살릴 수도 있겠다. 그치. 와서 판매만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촌에 필요한 인력이 농사 잘 짓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가 다 그쵸. 어우러지는 역할이 저 있어야 같은 사람이 되는데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농사 역할을 혼자서 다 하기에는 뭐 벅차지. 농사 잘 짓는 사람 농사 잘 지어주고 그냥 하면 되고 그거를 각자 잘하는 지은 거를 걸로. 잘 팔아주는 사람이 같은 거라도 1,000원 받는 거랑 2,000원 받는 거 3,000원 받는 거 틀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물건을 잘 팔아서 좀 나한테 더 수익이 되게끔 해주는 게 그게 관건이지 뭐. 그렇지. 우리가 내가 개통출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고 개통출하를 하면 너무 가격이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개통출하를 하지 않고 직거래가 가능한 품목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직거래를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소비자랑. 근데 그런 소비자를 만나기가 농민으로서는 사실 쉽지 어려워, 않기 어려워. 때문에 쉽지 않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다면 개통출하하면서 몇 단계를 넘어가는 것보다도 최소한 한 단계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소비자하고 그 생산하는 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접점까지도 마련을 해줄 수 있다면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좋지.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다 갖다가 연결을 해줘도 되고 납품처를 또는 그런 것들을 브랜드를 저는 계속 이제 오픈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매뉴얼을 제가 오픈을 해서 받아도 되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거를 건너서 보내느니 본인들이 이제 거기까지 하면은 혼자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가격 면에서는 좋다마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 하면은 아유, 본인이 맡기고 우리 싶으면 맡기고. 내가 얘한테 하는 것들이 얘도 떡을 만들면 찹쌀 심어서 내가 심은 찹쌀로 인절미 만들어서 제 컨텐츠가 내가 지금 이래요. 만들어서 장이 팔아야지. 그래요. 제 내가 맨날 장이 얘가 그러거든. 야 그거 너무 힘들어서 안 돼. 내가 맨날 하는 다른 소리가 사람이 그거거든. 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랬더니 결국은 그게 신뢰 문제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근데 거예요. 그게 맞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좀 장을 파는 게 아니고 안 팔아도 되고 장이 뭐 썩는 것도 아니고 많이 팔 만도 없고 우리가 써도 되고 우리도 그걸로 장 다 만들어서 다 전통장 다 그렇게 만들어서 해서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다 해놓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음식점 해서 그때 장 우리가 써도 담가봤냐? 되고. 우리 그래 보면 안다고 하지. 장은 언니들이 잘. 이게 이제는 나는 교육으로 배우는 사람이고 장 담그는 그러니까. 거를 우리는 몸으로 언니들은 익힌 거고. 몸으로 배우는 그러니까. 케이스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교육을 한번 언니도 이제 장 담그는 거 그 전통 장류 제조사 자격증을 따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언니를 따로 자격증이 같이 있어요? 민간 자격증이지만 어. 현재 있어요. 그래서 전북 진안으로 교육을 같이 다니면서 마실 한정식 할 때 교육을 같이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그거를 땄어. 그래서 야, 이 나이에 이거 따서 뭐 하냐고 그래서 언니 나중에 귀농해봐. 다 필요가 있다고. 다 필요하지. 우리가 체험 농장을 하고 뭘 하고 그러면은 그때 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교육 당장은 콘텐츠가 되잖아요.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 보탬이 될 거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지금 따놓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땄지. 그리고는 와서 우리가 재배한 그 저기 고춧가루가 고추 가지고 재배한 걸로 고춧가루 이렇게 만드는 내고, 거를 저도 어,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거를 지금.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장을 담거든 여기 내려오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맛이 우리는 다르지. 그 맛에 다르죠. 달라요. 다르고 사 먹으면 그거를 못 사 먹어, 옛날 맛이 없어. 어른들은 아시더라고. 음. 영상으로만 보고도 알고 딱 캐치해가지고. 그래서 저거 저렇게 했어. 이렇게 우리는 딱 이제 아세요. 교육 가기 전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엄마가 전통장 담그는 거를 많이 봤잖아요. 실제로 일을 안 했어도 어떻게 한다는 걸 그쵸. 알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서 중요해. 보니까 이론으로 별건 아는 아니- 거랑 어, 너무 중요해. 그게 그 그래서 모자란 거. 아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머릿속에 남는데 그렇지 않고는 글로 풀어서는 그게 쉽지 않아. 뭐든지 글로 음식이나 풀어서는 사업도 이론으로 할 아니야. 수가 없는 거야. 이론이 그래서 아니야.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진짜 그러니까 보고 서너 개 자란 3년이면 게. 풍어를 맞아. 읽는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학교 다니면서 본 게 있기 맞아,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도와드리진 않았어도 맨날 뭐 물주전자나 맞아, 들고 맞아. 다니고 이랬어도 봤기 때문에 돌아가는 요령을 알고 그리고 이게 두려움이 없더라고. 두려움이 없고 아무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접근을 했는데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러더라고. 부모가 외식업을 하면은 그 자식들이 아무리 다른 분야의 그 공부를 하더라도 그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 저희 엄마는 그래서- 맨날 청와대 가라고 어. 했대요. 음식은 손도 크시고 음식하면 엄마 다들 음식을 이제 막 잘하셨구나. 달아들고 막 오는 거야. 응. 네, 가면 어디 갔다 놔도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엄마는 그 힘들게 자꾸 식당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저는 하고 싶은 게 심리 상담인데 그 공부를 하겠다고 벌고 뭐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식당만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30년이 되니까 그냥 전문가야.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보이고 제일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잘하니까 하는 거고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심리 상담인데 그래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요즘이 이제 치유 농업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이제 또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컨설팅이 그분이 다 되고 얘기도 돼요. 이게 지금 각자들 다 그 처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색깔만 다르지 뭐 거기서 외식업에서 외식업만 운영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들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아휴 그래서 이제 농장에 가면 이제 배울 사람들은 배워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테고 그래도 아이고 돈이 들더라도 이게 차라리 덜 들겠다고 맡길 사람은 맡기고 해서 이제 저가도 가면 교육 컨텐츠로든 뭐라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해서 정착을 좀 하고 알아볼까 하다 보니 그분이 이제 그래서 언니 저는 귀농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았다가 귀농을 하면서도 다 농사 요즘 말고도 완전히 귀농이 아니라 귀촌 개념이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농사를 해놓고 짓는 그걸로 걸로 이제 귀농이고, 오히려 거기에서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들로 이제 뭐 눈에 보이지 가서 보니까 컨텐츠를 이제 하든 그런 음. 것들로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 그래서 언니도 분명히 이 환경 박사님께서 이거를 농사만 지려고 가시진 않았을 텐데 언니도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시고 교육
교육적으로 뭐 하시는 것들이 농사 짓게 된 계기가 있지. 계실까 했지. 농사 짓게 된 계기가 계기는 있지. 몸이 지금 안 좋아져서. 아니 저기 그 연구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얘한테 사만사원이라고 별명을 지어놨어요. 3일 머리가 아프고 두통 오고 위염 생기고 막 그러다가도 한 4일 3일 이렇게 인상 쓰고 다녀. 한 4일 반짝해. 그러고 나면 또 해.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더라고. 위도 안 좋고 그러면 계속 몸이 안 반복하더라고. 그게 이제 만성 위염이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원인이 그래도 뭘까 누가 이제 이래가지고 몇 식상을- 군데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만성 위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병원을 몇 군데 다녔는데도 증상이 안 나오는 거야. 다 스트레스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뭐 그 스트레스성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만성 위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그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은 이제는 좀 속이 가라앉는 듯한.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알겠어. 내가 전날에 뭘 했는지를 추적을 해보면은 왜 그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이제 하나씩 없애는 거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심하고, 그 다음에 과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그 전날에 했던 행적을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줄여 나가고, 그리고 또 내가 학교 바뀌고 나서는 그 다음에 몸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그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원에서 그러더라고. 체질 저기 개선하라고. 유기농 과일이나 채소나 콩 이런 거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강릉에 그 파견 근무 나가 있을 때였었는데 다시 본원으로 오고 나서 선배한테 그 얘기했더니 선배가 500평 땅에 10평 정도를 빌려주더라고. 근데 그 땅이 딱 우리 집하고 사무실 그 사이에 있었어.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10분,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10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일찍 출발을 하면은 아침에도 출근 전에 그 밭에 가서 놀고, 점심시간에도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빨리 먹고 나와서 한 3, 40분 밭에서 놀다가 알람 맞춰놓고 사무실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우리 친구애가 그러더라고. 알람을 막 맞춰놓으니까 이게 울리니까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나 이제 사무실 들어가야 될 시간이야. 이랬더니 너가 뭐 신데렐라 공주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별명이 신데렐라 농부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몸이 안 좋아져서 시작을 한 게 이제 농사였었고, 그런데 그때 10평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10평 짓다 보니까 뭐 맨날 거기 가서 살으니까 얼마 안 되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돼서 그 이제 김장 배추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심었는데 그 우리 언니들이 그랬잖아. 뼈대 있는 상추 먹어봤어요? 이렇게 동이 길게 대가 아, 그게 아니라 상추를 심었는데 얘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크는 거야. 그래서 좀 있으면 커지겠지, 좀 있으면 켜지겠지 이랬는데 상추잎이 요만한 상태에서 이제 대가 요만큼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야, 저 왜 상추가 저렇게 안 상추는 클까? 물을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니가 너는 상추를 어떻게 이렇게 뼈대가 있게 키우냐고 그래서 상추가 아주 우리가 뼈대 있는 빡빡한 가물이래 거야, 가지고 아주. 상추도 악신 거야. 왜 가물에 이렇게 커갖고 악신이 악신 거야. 근데 물을 안 줘서. 그래서 우리가 집안이 뼈대가 있어서 상추가 뼈대 있게 키운다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제 배추를 심는다고 이제 밭을 조금 더 늘리고 그 앞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는 그 물을 사정을 받아서. 얘기를 했더니 물을 쓰게 해주더라. 그래서 그 수도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상추가 잎이 이만하게 나오는 거야. 요만해 갖고 뼈대 수분이 있던 게. 부족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게 농사는 뭐지. 그렇게 뼈대 있는 상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이제 쌈채소는 많이 해가지고 이게 10평을 지어도 혼자 먹으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뜯어가지고 성남에 있는 식구들 날라주고 주변에 나눠주고 이랬는 거지. 재밌었겠다. 그때는 즐거웠었지. 그런데 이것도 양이 많아가지고 소화를 못하니까 이것도 그냥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따서 흙 좋은 사람들이. 따서 갖다 주는 것도 큰 그러니까. 일인 거지. 일인 거야. 그것도 그리고 나서 일인 이제 그 배추를 심으면서 그렇게 물을 주니까 상추도 이만하게 나오지, 배추도 잘 자라지. 이래서 고해 가을에는 그 100평을 심고 그 다음에는 그 500평을 다 농사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이 농사 짓는 데니까 궁금해가지고 밤에 내려와서 밤에 이제는 궁금하니까 밤에 내려와가지고 이 랜턴 그 거기가 차 그래도 라이트나 이걸로 아파트 놓고 앞이라 가로도 어. 있어서 환해 항상. 그래서 배추가 막 이렇게 서는 게 그 밤에 그 가로등 불빛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처음 농사 지을 때는 이제 그런 모습조차도 너무 예뻤었던 거지. 그래서 그래서, 저기 서울에서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가자. 그럼 배추밥부터 구경하고 얘 불러내서 같이 저녁 먹고. 그래서 엄청 또 그리고 근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계가 싸돌아다닐 때 되니까 싸돌아다닐 때는 재밌었지 근데 그게. 이게 지금 생계가 됐으니 생계가 되니까 곤피하지. 발목 다 잡히고 다 잡히고 근데 꼼짝 못하고. 어찌됐든 그게 이제 농사로 계기가 된 거지.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이 농사를 졌지만은 몸은 내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몸은 지금은 뭐 거의 사만 사원에서 지금은 한 몇 개월도 껐듯이 지나는 것 같아.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언니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는 돈은 아직은 못 벌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건강을 회복을 하는 했으니까 단계라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전공 살리셔가지고 쫙 하나씩 풀면 이제는 이제 되겠다. 또 기회가 이제 하나씩 온다라고 생각이 돼. 이제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진짜 우리가 땅에다가 맞아, 씨앗 뿌리듯이 맞아요. 그동안 여기저기 이것저것 배웠었던 것들이 맞아. 하나씩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주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이게 시기가 무르익기는 했지만은 그동안 배웠던 게 결국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쌓여서 그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가는 아직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 언니가 한 여러 경험들을 결국은 이 체험 농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명소로 만들어지겠네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 여기서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다른 지금 곳과 다른 일반 그래도 농장과 홍천에 다른 딸기 농장이 컨텐츠들이 5개 이제 있어도 체험하는 집은 우리밖에 없대. 진짜요? 현재 이렇고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외식업을 오랫동안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한정식은 메뉴가 다양하잖아. 맞아. 그래서 언니들이 메뉴 간단한 걸 해야지 왜 한정식을 하냐고. 그래서 요리를 배우려면 우리가 제대로 배우려면 한정식을 해서 한식에 대한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나씩 다 띄어서 해도 된다. 네, 저도 기본이 어. 한국 음식은 저는 이제 해외 타겟으로 지금 기획해서 한국 명품 옹기 그릇을 이제 브랜드를 만든 거가 이렇게 명품 장이랑 엮어서 케이푸드 하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이게 매뉴얼을 짜거나 이렇게 필요할 때 기본 우리의 장과 발효, 김치 이거를 접목해서 그 그릇에 제일 잘 어울리는 그릇을 세팅하는 것까지를 그 나라의 이제 음식과 퓨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배우긴 하지만 저도 상담센터나 이런 데다 이제 거기에 쉼터를 만들면 결국은 한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어도 그 된장찌개랑 청국장이나 그렇게 만든 건강한 장과 텃밭에서 있는 쌈 채소와 이렇게 한식하고 스테이크를 엮어서 기획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말하면 다들 따라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게 일단 농장에서 농사 짓는 차별화가 되겠다. 기본이 하나가 콘텐츠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요리 체험이 들어가지.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딸기를 이용한 그런 이제 케이크든 뭐 잼이든 주스든 그치, 먹거리로. 딸기청이든 딸기잼, 뭐 딸기 케이크, 딸기로 할 수 있는 건 워낙 디저트류가 많으니까 맞아, 이제 맞아. 그런 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갈 거는 우리 딸기 농장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농가들, 맞아. 바로 옆에 버섯. 이제 표고버섯 농자가 있고 버섯 앞에 들어가야 돼. 또 저기 벌꿀 농장이 있고 그 옆에 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장 제조하는 분이 있어서 여기에 오. 네 농가만 합쳐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버무리면은 그래, 그게 요리 너무 좋겠다.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요리 프로그램을 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또 경험을 통해서 농산물을 또 바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마케팅이 경험을 마케팅하라는데 경험을 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런 내가 요즘 요리를 잘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와서 재미로 놀이로 한번 해보면은 내가 직접 만드는 음식을 먹는 또 기쁨. 우리 같은 경우는 농사를 내가 직접 짓는 그 기쁨, 또 이거를 농사 지어서 농산물을 수확을 하는 기쁨, 이런 것이 있는데 또 그거를 내가 직접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먹는 그 기쁨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사실 두려워서 못하는 부분들도 많거든. 요즘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지 나한테 기술이 쌓였어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야. 그래서 못하는데, 이게 재미를 느끼게 되면은 또 하나씩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길 테니까. 근데
그러게. 음식은 하는 거 시간 투자에 비해서 너무 힘들어. 그지? 그쵸, 그 힘들죠. 맛있다 없다로 딱 두 가지로 판매가 나잖아. 생각이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요리가, 여기 제 슬로건이 처음에는 남이제이 쿡이 그 네. 요리가 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음. 하는 방법들인데, 이게 생각이 힘들게 하는구나. 음식을 음. 어떻게 해야지, 맛있게 해야지, 뭐 하지,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떤 정형화된 거나 법이 아니잖아요, 음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요리는 바꿀 법이 수도 없어 있잖아요. 진짜. 그럼 요리는 법이 없어. 근데 그 틀에 박히고 그대로 하려고 따라서 막 무슨 이론을 배우듯이 하니까 힘들지 않나. 그쵸? 근데 어찌됐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레시피를 주는 거잖아. 기본 레시피를 줘서 그거대로 따라 해보고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응용할 수가 어떻게 할지를 응용을 하면은 근데 내 요리가 되는 우리가 거지. 식당 하면서 보니까 진짜 요리는 법이 없더라. 맞아요. 정통 레시피도 맞아. 없고 법이 없어. 다 뭐든지 여기저기 섞어서 퓨전으로 가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뭐 이제 계속해서 생각도 바뀌고 입맛도 바뀌고 그리고 뭐 시대에 따라서. 최초의 음식이 하늘에서 쭉 떨어진 건 없었잖아요. 애초에 그럼요. 다 이렇게 바뀌어 온 거지. 문화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정말 귀농도 그러니까 농사만으로 갖고 가기는 진짜 나만의 컨텐츠가 차별화가 그치. 결국 차별화야 이게 보니까 그렇지. 결국 어디 가나 차별화돼야지 컨텐츠 튀지, 싸움이야.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또 그거야. 농산물 재배하는 것까지는 1차 산업이야. 그래서 요거는 면세 사업이야. 그러니까 면세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체험이라든지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가공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3차 서비스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을 하는 게 사실은 같이 하는 게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말은 6차 산업을 장려를 하지만 6차 산업을 하려면은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되는 인력이 있고 이것도 또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농부들한테 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가공도 해야 되고 뭐 체험도 해야 되고 해갖고는 뭘 그게 해야 시너지효과가 된다고는 없고 하는데 힘만 빠져요. 맞아요. 너무 힘이 드는 들어가는 거야. 돈만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빠지고 결과는 이게 에너지 대비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짜 이게 전략을 그 명소로 찾아오게끔 어디서나 그냥 뭐 그 전체가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막연하게 꿈꿨던 게 보니까 지금의 6차 산업인 거예요. 거기가 상담 센터뿐이 아니라 와서 기왕이면 바베큐 파티도 하고 가. 여기서 내가 카페도 만들어 놓고 뭐 되고 바베큐 파티 필요한 거를 굳이 멀리서부터 고기 안 사와도 여기 오면 최고 맛있는 고기를 최고 좋은 거랑 먹을 수 있게 내가 세팅을 해놓고 셀프로 이제 가져가게 하거나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이것뿐이 아니라 옆에 친구가 도자기 하니까 옆에서 그럼 쌍화탕 끓이고 쌍화차 끓이고 도자기 체험하게 해. 넌 여기 와서 그럼 뭐 만들어. 그 옆에 와서 언니는 뭐 해. 이게 이제 쭉 되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성에 계신 분도 우리 땅이 있고 산이 있는데 거기 약초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여기 그 뒤를 힐링센터 산책로를 만들면 어때? 이제 저를 듣고 지금 그래서 선생님 같이 해서 땅 그 옆에 땅 그럼 제가 살게요 해서 같이 쫙 해봅시다 했는데 이제 너무 먼 얘기로 가고 이제 힘들어지기는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차별화나 콘텐츠가 같이 맞물려 그렇게 가려면 또 시간도 많이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게 1, 2년에 되는 거는 자금이 충분하다라면은 계획을 잘 세워서 딱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세월이. 그래서 다 이렇게 유명한 세월이 명소나 뭐 힘들고. 했을 때 보면은 진짜 처음에는 전번에 나는 그 저기 보고 놀랬어. 자연 체험이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산골이야. 산골인데 두 부부가 사는데 아들이 하나이가 조금 지체가 정신적으로 안 좋았나 봐. 그러니까 돈 버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얘를 위해서 부모가 마지막 해줘야 될 게 뭘까 해갖고 이제 시골로 들어와서 그냥 자연이야. 그냥 뛰어놀고 가랑잎 뿌리고 막 이러고 노는 체험 공간인데 의외로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또 그게 하는데 자기들 그게 20년 걸렸다는 거야. 시간 20년 걸렸다는 거야. 그렇게 알려지기까지는 20년 제가 걸렸다는 보성 거야. 그 산 가지고 계신 그분한테 이제 대표님 제 죽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이제 운영만 해도 다행이겠어요. 저는 싸타 가겠어요. 그렇지. 이게 한 정부에서도 못하는 거를 그렇지. 그게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자금도 있고 뭐 하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흘러가는 자금들도 있는데 하다못해 이렇게 기획과 추진력이 정확하게 있어서 전략을 짜는 전문가가 붙어도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전략을 짜봐라. 그러죠. 그런 거야 너무 쉽죠. 오면은 다 보이고 전략을 짜는 거야. 늘 했던 거니까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환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추후 문제고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안정을 돼야 더 잘 보이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귀농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려고 움직이다 보니
언니 생각도 나고 실제 하신 분들을 실제 만나보는 거랑 내가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거랑은 너무 다른 거야. 그렇지. 거기서는 다 경험한 게 대고 다 돈을 준대 이것만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 이런 경- 기술이야 다 가르쳐 주니까. 중간에서 망하고 실패한 건 안 가르쳐 주잖아. 그리고 이제 농사는 보통 뭐 태풍 오고 뭐해서 망가지는 건 이런 거는 그런 거 영향 없이 다 이렇게 온실로 해놓은 것 같고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겉에서 보기엔 그렇지만은 아유, 우리도 여기도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 때가 많아요. 졸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또 팔로는 또 어떻게 해서 이게 판매가 되나 수익은 나나 이게 고생 대비 이게 괜찮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궁금했던 거지.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아. 그쵸. 우리가 첫 해에는 딸기를 지인들한테 딸기 좀 팔아줘, 소개 좀 해줘 막 이랬었어. 첫 해에는. 어떻게 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듬해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이때쯤 진짜? 되니까 코로나 풀리니까 이제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어. 의외로 많은 거야. 이게 이제 시간인 것 같아 그게. 오는 사람들이 왔던 사람이 또 올 또- 수 있게 우리가 어. 잘 차별화된 농장을 그치. 잘 만들어야겠네요. 그거를 이제 네. 그걸 즐겁게. 해야겠네. 와서 와서 보고 즐겁고 좋으니까 재밌게. 어디다 딸기만 올리고. 따는 게 아니라 또 어. 다른 것들을 이제 그럼, 해서 그럼. 그래서 그래서 입소문이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환경 여건을 이제 조금씩 하나씩 이제 그래서 저 개선을 맘카페, 해나가는 홍천 맘카페에 올린 엄마들 보고 오는 엄마들도 많더라. 애기들 데리고 왔다가 올린 우리가 엄마들. 이제는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왔다 간 손님들이 그분들이 요즘은 다 자랑질을 하잖아. 그래서 뭐 사진 찍기 최소한. 좋은 데들만 만들어 놓고 체험하기 좋은 걸 뭘 해줘야 돼. 그분들이 막 자랑하고 싶게. 그래 요즘 인스타그램 업을 어. 해야 된다고 그 인스타에 올리거나 최소한 인스타에 올리거나 아니면 단톡방이라도 자기 단톡방들은 가족 단톡방은 맞아요. 최소한 있으니까 거기에도 올릴 만한 그런 사진만 찍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직거래 같은 경우는 딸기는 음. 그 배송이 괜찮아요? 그래서 택배? 제가 아직은 택배를 안 하고 있어요. 택배를 보내려면 나는 이거 또 다가-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그거 살 수 있어 이거 나오실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 그 직접 배송하는 직배송 해주는 것과는 양이 많을 경우는 홍천 이외 지역은 이제 직배송하는 거 외에는 아니면 가공해서 아직 파는 거는 택배는 하지를 않고 있고 생과는 그렇고 생- 가공해서 가공하는 거는 지금 올해 우리 농업인대학에서 농식품 가공과 그 교육 들으면서 지금 우리 집의 한 공간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든지 아니면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든지 요거를 내서 지금 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교육을 더 받으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안 되니까 유통을 못 시키고 소비자랑 직거래하는 다이렉트로 것만 언니랑 할수 있는 하니까 거지. 그러니까 로컬 푸드에도 카페나 이런 데도 있어. 로컬 푸드에도 못 내놓는 거지. 로컬 푸드도. 로컬 그치, 푸드도 안 못 되지, 안 내놓고. 되지. 거기는 소비자가 한 단계 어. 건너서 가니까.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는 내가 직접 소비자랑 하는 건 하는 거니까 괜찮고. 괜찮은데 그렇게 최소한 로컬 그러면 푸드 이 그거가 정도에도 아니라 안 나가니까. 유통이 그러려면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그게 언니 저기가 되나? 어. 그냥 근생에서도 가능한가? 그거가? 가능해요. 그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가 이제 그래도 몇 그걸 받아야 되겠다. 몇 평 정도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근데 갔다가 식품 하려면 제조는 워낙 규제를 받는 게 많지. 그래서 그런 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 그 식품 제조업을 헬스업이랑 하려면은 또 자가 어. 품질 검사랑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괜찮은 걸로 해도 괜찮을 텐데 지금 저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들 그 유통하는 전문가들하고 이제 계속 햇섭을 얘기하다 꼭 받아야 되는 품목이 있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햇섭을 많이 그 중요시 품목이 하니까. 늘어가고 있더라고. 그리고 자가 품질 저도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도 이제 음. 하다 보면 제가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 어쨌건 이제 OEM으로 하니까 지금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저 음식이나 수산물들이나 다이렉트로 제가 받아다가 그걸 해갖고 이제 조리를 해서 팔려고 하니 그거는 반찬 가게 허가에서 이제 추가되는 거려나? 언니가 말하는 거랑 조금 다르고. 근데 반찬 가게 같은 경우도 식품 제조로 받았느냐? 근데 그 정도는 즉석 그 판매 제조 가공업을 받았을 것 같아. 맞아요. 가공을 응. 받아야 돼. 즉석 판매로 받았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될 거야. 맞아. 소비자한테 바로 보내는 그래서 거는 제가 이제 괜찮아. 받아야지 뭐. 제가 받아야 그거를 일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경쟁자들이 나는 이렇게 힘들겠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도 알고 준비를. 딸기를 이용한 딸기청이라든지 딸기잼이라든지 이런 레시피는 기본적으로 벌써 작년, 재작년에 우리 그 그치. 우리 또 김이사가
다 레시피를 뽑아줬는데도 못하는 게 맞아. 시설 여건이 없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 않고 그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배보다 같이 배꼽이 더 해야 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저도 먼저 어. 언니가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음. 알아보다 보면 행정적인 거나 법적인 거를 알아보면 음. 너무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신 분들한테 저는 몸으로 뛰어가는 스타일이야 보니까 문서화를 뒤지고 전 이게 컴퓨터 찾고 이게 어렵고 몸으로 어. 뛰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언니 어디까지 하셨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어. 왜 다 같이 공유를 해주면 참고해서 많이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간단한 방법들이 해본 사람은 다 안 했을 때 막연하고 힘들지 해보고 나면 또 막상 하고 나면 어려워도 별게 아닌데 모르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공유해주면 너무 감사하지 진짜. 그래서 언니 해보면 제가 먼저 하면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절차를 하나씩 밟고 있는 거지. 어. 그러게 저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슬슬 준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귀농보다도 그치 귀촌이나 뭐 교육 이런 쪽으로 오히려 저는 더 안 그래도 저는 땅 차지하고 제가 농사를 짓는 게 손해다 여러 가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이 지역에 활성화하고 더 많은 도움이 될 방법이 있는데 굳이 거기서 내가 땅 파고 있는 거가 농사도 못 아유, 지면서 농사를 지려면 이것도 규모의 경제야. 그래서 어느 정도 땅 내가 필요로 하는 수익이 나오려면은 규모 정도가 있어야지. 최소한 뭐 비닐하우스 한 2동 정도 있으면은 뭐 상추 하나 한 품목을 해서 팔로만 확실하다라면 한 사람은 먹고 살까? 그런 게 그래요, 돼야 지금. 되는데 그만큼 이제 노동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 사람의 가지로 내가 능력이나 성향에 농사는 맞게 노동력이야. 농사는 노동력이야. 농사 짓는 거는 손해니까 농사는 내가 노동력이고. 손해니까 더 잘하는 걸로 그렇지. 더 많은 영향력을 그럼요. 펼치는 걸로 일단 그럼 우리 선택해야 얘 되니까. 하는 소리가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같을까요? 그래서 언니를 찾아왔다니까. 분명히 박사님은 뭔가 있을 거야. 이 우리- 농사 지려고 온 게 아닐 얘는 거야. 머리로 하는 일을 언니들보다 더 많은 거를 하겠대. 일을 하면 언니들한테 딸리니까 맞아. 난 일은 언니들이 하고 난 그거보다 일을 더 일잘하는 많은 게 사람이 하고 저도 내가 같이 일을 하면 나 맨날 욕을 먹거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빨리 각자 재능이 못하냐? 달라. 각자 재능이 나도 다른 사람보단 잘한다라고 하는데 언니는 오빠 어. 옆에서는 뭐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저도 그래서 우리는 능력별로 역할 분담을 하자. 맞아. 그래서 저도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지. 그 농사는 음. 동네에 잘하시는 분들이야 사람 써서 하니까 거기 그냥 사람 써서 하면 되고 저는 그걸 잘 지어놓은 걸 가지고 열심히 소비자들하고 이제 아니 농민들도 내가 농사 잘 역할을 지어놓은 거 정말 딴 데다 엄마들이 막 전화 도매 와서 시장에다 싸게 내는 것보다 직거래해서 마트 조금 가도 가면 살 게 천원 없다고 꼭 전화해서 믿을 수 있으니까 잘 그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신신당부라고 우리가 팬이 되고 꼭 거기 가서 어. 시장 볼 테니까 음. 소개해달라고 막 이러세요. 어. 그러니까 이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상했었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가을에는 절임 배추를 하거든. 언니 절임 배추 하세요? 집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지는 못하고 저 우리가 이번에 직접- 절임 배추 때문에 난리 났었어. 직접 재배한 걸 가지고 이제 어. 우리는 다 수작업을 하니까 많은 양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인분이 천호동에 살면서 이제 선배가 주문을 해가지고 고기를 이제는 직접 배달을 하러 갔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다 직배송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갔다가 거기 앞에 마트를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마트를 들렀어. 배추 한 포기에 7,000원 하는 거야. 우리 여기서 2,000원에 판매도 제대로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야 그래서 이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애써 농부가 농사 지었는데 우리는 2,000원에도 때로는 판매를 못 해가지고 내가 이제 겨울에 이제 배추 동장군을 만든다 그러거든. 판매를 못하면 배추밭에서 그냥 눈 맞으면서 이렇게 되는 배추 동장군을 만들어서 너무 속상한데 여기는 오니까 우리 2,000원에도 못 파는 걸 여기는 마트에서 하나에 7,000원씩 판매하니까 와 이거는 농부가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앞으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유통 과정들이 없어지고 이제 소비자와 다이렉트로 만나는 시스템이 이제 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과정인 거지. 맞아. 근데 이거를 농부들이 조금 더 어렵죠. 열심히 맞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부해도 쉽지 않지. 공부를 몇 년을 음. 해도 못 음. 따라가요. 쉽지 그리고 않지. 현장에서는 제가 또 음. 이제 외식업에서도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마케팅 전문가들은 마케팅을 알지만 오프라인의 현실을 몰라요. 근데 오프라인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또 그 온라인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가장 양쪽을 다 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게 양쪽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동안 2, 3년을 배운 거가. 그런데 농업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서 보니
아, 이게 아직도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게 자식들이 있거나 누군가가 붙어서 하면 아내가 하고 남편이 농사 짓고 하면 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또 쉽지도 않아. 몇 년을 해도 쉽지 않으니. 근데 이게 브랜드화하고 그것도 알려지는데 또 이제 전략이 필요하니까 그 공부하랴 뭐하랴 몇 년가 그러다가 진짜 몇 년이에요. 그냥 5년 금방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또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좋은 구조 중에 하나는 부모가 농사를 지어서 터전을 마련을 해놨으면 거기에 이제는 자식들이 그러니까. 뭐 다른 활동하고 뭐 하고 이러다가 그래도 내가 부모를 돕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귀농을 해서 부모가 농사 지은 그 기술이라든지 요 생산된 거를 그 지금 자제분들은 온라인이라든지 이 휴대폰에 대해서는 엄청 그 발달이 돼 있단 그러니까 말이야. 빠르지. 그리고 SNS에 대해서 일단 잘하고 근본적으로 맞아. 잘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접목을 하면은 부모는 생산을 하고 자식은 또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있는 이게 언니 장점을 귀농이 살려서 판매를 할 농사- 수 있고 농사 이러면 좋은 맞지만 것 같아. 결국은 부동산 사업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멀리는 그 부동산이란 말이야. 가치도 이제 거기까지 큰 올라가니까.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이게 사람들은 그냥 귀농이면 농사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이거 외에 여기서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일단은 그 부동산 쪽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데 지금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딱 좋은데 어떻게 안 나냐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기능적인 거는 SNS는 나보다 훨씬 빨라. 근데도 전략을 못 짜는 거야. 콘텐츠와 이게 또 여기서 마케팅이 또 딸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해주면 딱 그리고 시골에 좋겠다 지금 해서. 시골에 지금 다녀봐요. 농사 짓는 사람들 다 7, 80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농사를 제가 못 짓는 거야. 그거를 이제. 전략을 짜주는 거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바빠지긴 한 건데 그게 또 실제로 그렇게 붙은 집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뿐이 아니라 농업뿐이 아니라 제조사들도 그렇지. 항아리 공장, 가위 공장 가보면 다들들이 붙었어. 사회 나가봐서 쉽지 않고 붙었는데 문제는 이게 배워야 또 제대로 하니까 그걸 배우는 것도 그치. 배우는데 이걸 배우랴 또 여기서 이제 SNS 배우랴 그게 안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저는 차별화와 이게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다 배워놨어도 거기서 또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다른 사람보다는 수월한 거지. 그치. 그게 귀농을 했어도 기반이 없다려면 내가 진짜 맨 땅에 헤딩하기는 쉽지 않거든. 근데 배워야 돼. 어차피 어. 해야 돼. 이제 다른 영역까지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 아버지 부모님이 하고 계실 때 그때 약간 손을 조금 놓고 요걸 배워 놓는 게 맞죠. 계속해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하다 주다 보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처럼 대행하는 사람들이 또 그 하나를 끼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게 익숙한 거야. 이게 싫은 거야.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대표님 사업을 가르쳐야죠.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전략이 있는데 지금 맨날 그 똑같이 노가다는 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도 이게 먼저 돼야지 하는데 둘 다 거기가 좋은 거야. 거기가 익숙하고 편하고. 머리로는 알아야 되는 건 알지만 쉽지가 않은 거지. 이제 그 바꾼다는 게. 그리고 풀어내는 적절한 시기에 그렇지. 잘 풀어내야 그 되는데. 기술은 부모님한테서 배우면서 이쪽 시대 흐름에 마케팅이라든지 맞게 사업 가야 맞아. 그거 방향은 판매 이제 전략을 자식이 배워야 공부를 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맞아, 해야 돼. 뚫어야지 맞아. 결국은. 그래야지만 이게 가치가 있게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하면 같이 매몰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언니는 언니 분야가 있지만 환경이나 이런 데 더 고퀄의 그 교육 시스템이 그게 있으시지만 그것도 그거고 제가 또 하는 이렇게 전략 짜주고 마케팅하고 이런 사업 방향과 이런 거를 이제 잡는 거를 제가 이제 하잖아요. 언니가 우리가 같이 맞물려 갖고 교육 기반도 같이 해도 되지 얘도 않을까. 뭐 해서 이제 농사 교육하고 싶은 게 얘도 목적이지.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니가 이렇게 이미 다 경험한 것들이 많으시니까 이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게 그런 게 이제 교육기관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문으로 해서 자리를 만들어. 어차피 또 받으실 분들도 이걸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더만 의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 교육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다 보니 실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로 같이 나중에는 연계를 해주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만 받으면 무의미해. 안 돼. 근데 무의미해져. 근데 내가 경험해가면서 해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 우리 딸기 농사 처음 지어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뭘 알아야지. 맞아. 뭐가 뭔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보다 1년 먼저 그래서 했는 다들 빨리빨리 온라인도 똑같아 하라 그러는 거야. 해봐야 뭐가 막히는지 안 우리보다 되는지 먼저 1년 알아야. 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답을 해줘. 그래서 저 양반 되게 거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컨설팅도 했지. 어려운 게 그냥 상담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도 이제 실전은 본인이거든. 그래서 해보면서 막히거나 뭐 할 때 그때 이제 또 다시 오고 이렇게 가야지 뭐 한 덩어리 이론으로 딱 좋아야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같은 걸 이론으로 줘도 끝이야. 같은 걸 줘도 나는 그게 나도 교육을 받아봤지만 10명을 똑같은 방법 똑같게 강의를 듣잖아요. 빠르게 습득하는 사람 빠르게 습득하는데 그 시대가 다 갖도 못하는 사람 못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달라. 맞아요. 나도 영업을 해봐서 그러고 다니는데 그런 자 날고 기는 사람들 와서 강의 몇 시간씩 그뭐 몇백 번씩 주고 강의하잖아요. 근데 왜? 손이 응. 아, 화면을 가려. 어. 괜찮아요. 그게 그런 내용을 게 있어. 들으시겠지 뭐.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맞아. 빨리 습득해서 빨리 실전에 뛰는 사람과 또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못 맞아. 뛰는 사람과 그 차이는 있어. 그래서 그래서 빨리- 제가 또 그런 시행착오들을 덜하게 그게- 하려고 그게 항상 제일 상담하면 문제인 것 이제 같더라고요. 개인별로 1대1로 이제 진행을 해버리는 게 적게 가더라도 한 사람한테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분한테 맞는 기질과 성향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죽었다 깨나도 이거 안 돼. 가르쳐도 그거 알아도 내가 뭐다 2년 동안 안 앉은 것처럼 안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분석은 다 해보면서 이제 실전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바로 그냥 해버리게 하는 게 강의 뭐 몇 달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고 갈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그냥 돈 10만 원 들고 앉아서 그냥 2-3시간 하고 가. 1대1로 그냥 아예 그냥 개설해갖고 가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유튜브도. 지금 하나를 올려. 그러니까 이게 해본 거면 혼자 가서도 버벅거려도 하거든. 그래야 맞아요. 되는데 이론만 하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홍천에 핀 농부마켓이라고 홍천 강선원에서 교육받은 농부들 9명이 모여서 올해 2년 차에 이제 다시 잡아들어서 하고 있어요. 한번 봤어요? 못 봤어, 언니 못 봤어. 그래서 이제 9농가인데 이제 우리 딸기 뭐 배 과선 하시는 분 있고 그다음에 그 유기농 토마토 하시는 분 그리고 뭐 헐. 양봉 하시는 분이 있고 한과라든지 그다음에 오미자, 음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해요. 매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래서 작년에는 1시간씩 했더니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딱 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이 이렇게. 해보는 거니까. 네, 실전이 가장 빨리. 그렇게 해서 하는데 두려운 게 뭐냐면 농사 짓고 얘기하고 이런 건 내 이야기고 내가 늘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쉽게 그 얘기하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어려운 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프리즘 가지고 하는데 프리즘을 처음 켜가지고 이게 유튜브에 연동이 되고 거기에 이제 캡션 달고 요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는 잘 하시는 분들이 늘 해줬기 때문에 뭐 가서 내가 촬영만 하면 됐어. 근데 올해는 무조건 한 사람이 자기 거는 혼자서도 그렇지. 찍을 수 있도록 하라. 이랬더니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두려운데 그거를 조금만 바로 이렇게 네, 바로. 1대1로 붙어가지고 바로 옆에서 가르쳐주면은 그거 눌러가 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러면 괜찮네 쉽네 이러는 몸으로 거야. 익은 거는 그거를 어쨌건 이제 찾아가거든. 한두 번 해보면은 이제 맞아, 그 두려움은 맞아. 없어지고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무 때나 켜서 응. 할 수 있게 또 되는 어떻게 거지. 찍어야 예쁜지 그리고 이런 데는 정말 먹고 싶다 사고 싶다 가고 싶다 하게끔 너무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의 차인지 이게 앱의 차인지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필요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뭐 돈 10만 원이나 5만 원 갖고 그냥 3시간 5시간 오세요 해갖고 한 명이든 5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그냥 박아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치. 직접. 그거를 지금 제가 제 공간에서 하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서로가 아는 거 모르는 거가 또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 그냥 또 왔을 때 그거 외에도 많은 정보들을 배워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도 것들을. 나 혼자서 유튜브를 만약에 한다라면은 못했을 거야. 맨날 머릿속으로는 해야지 이러는데 해야지 하다 1년 두려워서 간다니까. 못해. 한 발짝도 뛰질 못하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의무감, 책임감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론적인 거를 말을 해줘서 그거 큰 틀에서 맞지만 당장에는 해볼 줄 알아야 뭐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우자들 지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바로바로 현실에서 그냥 하게 하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더웠는데 지금 이제 기온 해가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기온이 확 떨어져서 달라지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닫아야 되는데 내가 다 수동으로 넘겨놔가지고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닫을까? 그래서 지금 닫아야 돼. 영상을 여기만 더 어두워지기 전에 다 찍어서 닫으면 보여드려야겠다.